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또 강의를 이어져 있죠. 어제는 자평진전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어프로닌 족전수천미를 할 겁니다. 결국은 이 팔격은 결국은 격공론에서나 중요시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격국론에서 지금 사례명조가 5개가 있는데, 나중에 처음에 한 것은 정제격인가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3개는 정인격이에요. 그런데 은근히 이 격을 위주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조금 좀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철저 선생님의 그 억지 이론을 좀 참고 서서히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8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8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록과 인은 빼겠다는 거예요. 그건 격으로 치지 않는다. 맞아요. 딴 데서 용신을 찾으니까요. 록과 인은. 근데 이건 격은 이건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가 영향력에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자, 이거는 무슨 격일까요? 예, 편제격이에요. 토가 이렇게 강해요. 토가 강해서 금수를 쓰는 거예요. 토체, 목수용조죠. 그래서 토가 채니까 이렇게 금운도 좋아요. 그러나 병술대우는 좀 힘들게 넘어가겠죠. 천간으로 무토 이거 들어오면 별로 그래도 관계는 없어요. 하나가 개수가 있으니까 관계는 없고, 그래도 해자축운으로 흘러서 이건 좋다는 사주입니다. 사주가 참 괜찮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편제격이죠. 네, 두 번째도 또 편제격일 거예요. 네. 이건 86? 정인격인가요? 이게 제가 본 건가요? 87, 88, 89? 이거 정인격? 오늘 할 거 같은데요. 네, 이건 특수격이에요. 특수격의 식상용비격이죠. 이걸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자, 보십시오. 요게 이제 용신이 이렇게 되는 건데 정제격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까 편제, 지금은 정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성을 3개를 써요. 근데 이게 정제격이라고 하죠. 정화가 임수를 보고 신금을 보고 있으니까 정제격이에요. 그런데 이게 특수격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이게 뭐가 강하냐면 금수가 이렇게 지금 현재 강해요. 이렇게 강하죠. 네. 이건 지구의 이제 공전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금수. 이거 이제 신축하고 해서 이것도 수기운이 은근히 금기운도 강하고요. 그런 바람에 이것을 뭘 잡아야 되냐면 정인이 있으면 잡으면 좋아요. 그래서 철저 선생님도 그랬어요. 앞에 명조는 인성이 있어서 제격인데도 인성이 있어서 살려주는데, 이 명조는 인성이 없다. 목이 없다. 그럼 목이 없으면 목다음에는 뭐로 가나요? 수로 가야 되는데 수로 가면 안 된다. 이게 관이니까. 그래서 이게 특수격으로 해서 이렇게 약한 경우 재성이나 관성이 강해서 약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인비를 쓰라는 거예요. 인비. 그래서 인성을 찾아서 없으면 비겁을 찾아 쓰라. 그래서 이렇게 비겁을 찾아 쓰게 돼 있다. 아주 순수하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 그래도 말년 후에는 괜찮다. 아마 이 무진대운에 걱정을 하셨어요. 무진대운이 안 좋을 것이다. 이것도 좀 괜찮은데, 무진대운에 걱정하셨지만 앞으로 정묘병인대운 되면 아마 뒤늦게나마 흥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무진대운에 와서 끝내는 반드시 분흥어후 뒤에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앞에 대운보다 뒤에 대운이 좋다 라고 설명을 하시죠. 자, 다음에 이제 인수격을 3개를 설명을 하셔요.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조금 이해를 못하는 그 억지를 부리시는데, 그래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정인격이에요. 예, 정인격. 예, 정인격인데 이걸 가만히 보면 뭐가 용신을 잡아주시냐면 일단 설명부터 들으실까요? 예, 일단 철저 선생님이 설명을 하신 걸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다시 일로 올라올게요. 차는 관이 청하다라는 거예요. 이 관성이 청하죠? 청한지 안 하는지는 나중에 볼 것이고 안 청해요. 왜? 인성이 강해서 관설을 해요. 예, 더군다나 이렇게 인성이 강해서 관설을 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세금도 떼어먹고 뭐 한마디로 여자가 이런 사주 같으면 남편을 무시하고 그리고 남자가 이런 식으로 관이 설이 되면 직장 제대로 못 잡아요. 그리고 장사를 하게 돼도 뭐죠 저거 관공서를 속이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이 관설이 되는 사주예요. 인성이 강해서 관이 설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뭐예요? 남자 같으면 자식이 별로 힘을 못 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관 하나가 유일하게 이걸 쓰느냐 못 쓰느냐는 못 쓴다는 거죠. 쓸 수가 없죠. 근데 여기 정제가 하나 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세요. 자, 이게 사주가 희기, 또 반가운 것은 묘미 공목이라고 하는데 이게 묘미 공목이 돼서 더 좋으냐? 안 좋아요. 순수지상이라. 왜? 정인격으로서는 순수지상이죠. 고로 사람 됨됨의 품격은 초군, 무리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정인격이니까요. 정인격이니까. 이제 격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격을 무역론으로 하다가 재주가 화려하고 탁월하였다. 문장력은 뭘 바라다 보냐? 마치 고산 북두, 높은 산의 그 북두칠성과 같이 문장력이 좋았다. 품행은 어떠냐? 마치 양옥정금, 옥을 깨끗이 갈거놓고 금이 정제된 듯하다. 그런데 애석한 것은 인성이 태중하다. 인성이 태중하면 이거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갤러요. 갤러요. 인성이 태중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갤러요. 의타심이 강하고 의심도 많아요. 인성 강한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믿지를 않아요. 오히려. 관성설계 이거 보세요. 관성이 설계한다니까요. 인성이 태중하면. 신은 여유 있으나 정기가 부족하다. 맞습니다. 정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죠. 이런 결과 공명이 칭등 짝짝거리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세요. 끝내는 있기는 있는데 누군지지 구름을 갖다가 마음대로 능멸할 것 같은 뜻은 있지만 난수, 청전지선 이거는 과거 시험이에요. 청전지선이 요즘 다투 처리했지만 과거의 시험에 이룰 수가 없었다. 오히려 반가운 것은 격이 바르다. 아주 은근히 격을 끌어들이시잖아요. 격이 정국이라 청하고 재성과 봉합을 한다는 거예요. 물주가. 비록 재주는 크나 쓰임은 좁다.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이운이에요. 이운에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걸 말씀하셔요. 끝내는 명리가 양전한데 사로가 청고하고 참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베푼다. 청하지 아화라고 해서 이게 이제 시경에 나온 거. 이건 이따 얘기하고요. 진역 박지 인재야라라고 해서 넓게 인재를 등용해 쓴다라고 이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고 위로 본문으로 올릴게요. 자, 이건 제 말씀이에요. 유난히도 이 명조를 설명하시면서 시경에 나오는 절구를 많이 이용했다. 청하지화라는 것은 시경, 이거 동자예요. 붉을동자. 동균편의 제목이 청청자아이며 내용은 군자가 인재를 기름을 즐거워한시며 역박이라는 것은 뭐냐? 대하편에 있으며 내용은 문왕이 훌륭한 인물을 관직에 임명함을 찬양하여 읊은 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님은 관이 청하다고 했지만 연간의 계수는 미토를 깔고 있으므로 탁하고 을묘리라 관성의 설기가 심하여 계실 수원이 말랐다. 말랐다. 더하여 반가운 것은 묘미가 아파요. 목기로 화하니 순수한 형상을 띠고 있음이 좋다고 했지만
오히려 왕한 을묘월에 더욱 왕해져 불미하다. 예,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행론으로 목체금토용지에 불용해서 수목화 희용을 화용식이 된다. 오랜만에 철저님이 격국론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아래 심여첨 선생의 격국론을 살펴보면 그래요. 야, 인수격에서 뭐 정편의 밑격이 되고요. 제격의 인수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인성에서 이게 일주의 기운을 설하는 수기를 상실로 삼는다라고 했어요. 이 명제 설계하는 토가 없다. 특히 연지에 미토는 권토이며 묘미 반합을 하여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화용신론의 용신은 시간의 시임금을 상신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심해첨은 이 재성을 상신을 쓸 경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혹 인성이 중하고 재성이 경한 경우 겸하여 식상성이 투출해야 한다. 근데 식상성이 투출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식신생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 식신이란 뭐예요? 화에서 토가 되죠. 근데 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철저 선생님이 억지로 격국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끌어들여서 이 병화가 토가 없잖아요. 묘미합을 하고 재성을 쓰려면 토가 있어야 된다. 토 없이는 쓸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 무게중심론으로 한번 이걸 달아보자 이거예요. 86번. 닮은 형편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이 어떻게 철저님 마음에 들었는지는 참 모르지만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신금을 못 쓴다니까요. 예. 뭐예요? 목체금토용 불용해요. 목체 수목화 쓰는데 화가 용신이죠. 목이 용신이 됐든 화가 용신이 됐든 이 사주가 이렇게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이 후운에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신금을 쓰려면 토가 있어야 돼요. 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는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다. 제가 일부러 한번 신묘 앞전에 뭐가 있죠? 경인시를 넣어봐도 마찬가지고, 근데 임진시를 넣어도 임수를 쓰면 그때는 임진시를 넣으면 좀 괜찮아요. 임진시를 쓰면서 수를 용신으로 하는데 참 수를 용신으로 일금까지는 괜찮죠. 여기도 수도 괜찮고요. 혹시 시간이 임진시가 아니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해본 사주입니다. 예, 뭐 그냥 넘어갑시다. 현대명리학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인격 3개를 지금 억지를 부리세요. 그래서 저도 좀 이게 설명드리기가 참 미안하고, 그런데 자, 이것도 정인격으로서 이거는 인성을 써요. 미달금체예요. 특수격이죠. 그래서 토금수를 쓰죠. 예, 그런데 이 지지 좀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천간으로만 쓰겠다는 거예요. 천간으로만. 자, 이거 억지를 또 부리십니다. 이건 격용신으로 쓸 수 있죠. 충분히 격이 정인격이니까 뭐예요? 수를 쓸 수 있죠. 상신이니까. 구신이죠. 비겁이 구신이 되죠. 비겁이 구신이에요. 정인격에서. 여기 관성이 지금 여기 임술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도 일단 관이 있지만 천간으로 투출된 관이 없으면 관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자도 인수격이라는 거예요. 참 이거 격을 자꾸 끌고 오시는데 신금이 용 EAVB A로서 B를 삼는다 라는 것이죠. 병화가 병이 된다. 병화가 병이 된다. 그렇게 병도 안 돼요. 병신합을 하고 있는데. 임수가 약이다. 임수를 약으로 쓴다. 저거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겁재를 쓴다는 거죠. 이거 아주 정식적으로 이게 지금 뭐예요? 구신이에요. 격국론에서는. 중화순수하다. 중화순수하고 추수통원해서 운이 계사에 이르러서는 금수가 봉생득조해서 임진대운죠. 과가 면동했다. 임진대운에 약과 병이 상지함으로써 같이 옴으로써 부속으로부터 출세해서
나와갖고 뭐가 됐느냐? 군수가 되었다. 대체로 신묘 경신은 개두가 되는 바람에 인과 묘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개두가 돼서 봉금, 불능, 생화, 괴임 화를 생하지 못해서 인성이 깨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양전이라고 했지만 격국론에서나 있을 얘기예요. 이 대운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임진대운이 제일 낫고요. 이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10년만 좋아도 10년 요즘은 10년 벌어서 평생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 건물만 왕창 사놓고 산으로 등산만 다니는 사람들 꽤 있죠. 그래서 제가 또 불만이 있죠. 그래서 불만적으로 했어요. 자, 인숙격이다. 격국론으로는 인숙격은 대부분 일주가 약하지 않다는 전제에 통변을 하지만 중환으로는 일주를 중심으로 강약을 따짐으로 신월의 개수지만 주의 오행들이 도와주지 않는 관계로 신약하여 일주를 돕는 월지의 신금이 용신이 됐다. 하지만 건명의 음년생이라 대운이 역행하므로 용신운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것이 애석할 뿐이다. 천간으로는 희신운이 되지만 지지의 대운은 아쉽게 흐른다라고 했죠. 척형진전으로는 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구신은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격용신 대운이면 좋겠지만 격용신 대운은 오지 않잖아요. 역대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참 그래서 지금 철저 선생님이 억지로 지금 끌어다 맞춘다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네. 자, 보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임진대운만 좋고 이때까지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경신인계 대운만 좋잖아요. 네. 천간 5년 좋고 지지 5년은 안 좋다. 네. 당연히 구신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역시 신금의 뿌리를 내린 저 신금이 있어서 있지만 격은 여튼 정인격이다. 네, 이게 구신이다. 구신이 격구신이 있어서 좀 운이 살렸지만 천간 그런데 역시 격국론은 천간을 좀 위주로 보니까 지지는 세월로 보더라고요. 그냥 분위기. 근데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뭐. 일단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뭐 그렇게 사화가 들어오면 사신 암합을 하고 오화가 들어왔을 때 조금 좀 옷을 화국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는 안 좋았겠죠. 여튼 이 천간 5년씩 좋은 거 임진대운이 가장 좋았다. 그래서 그때 부속으로부터 시작해서 군수가 된 사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지금 철저 선생님께서 오래간만에 격국론을 설명하시면서 제 눈엔 짜집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정인격이에요. 아까 비슷해요. 신금 투출하고요. 그 대신 여기가 갑인시가 되는 바람에 완벽하게 이거는 목체예요. 목체 금토용을 쓰게 돼 있어요. 이건 역시 똑같아요. 신묘생의 음년생이라 지지가 이렇게 화목으로 흐르니까 천간으로 이렇게 유일하게 들어오는 5년 또 임진대운 이때가 제일 좋았겠죠. 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아주 난해한 사주다. 난해한 사주보다 별로 좋게 설명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좀 좋게 설명을 안 하시니까 한번 봅시다. 차 역시 신금을 쓴다. 병화가 병이 되는데 앞에 명조와 비슷하게 임자가 하나 바뀌었다는 거죠. 네, 병인, 갑인 해서요. 앞에 명조는 무슨 시였을까요? 갑이 아니죠. 이게 뭐가 됐었을까요? 그래도 이 사주는 앞에 사주만 못해요. 이 앞에 사주는 구신이 있는데 임수가 임술이네요. 그래서 괜찮은데 구신이 있는데 이 사주는 구신이 없어요. 구신이 없는 사주예요. 구신이 없습니다. 이 사주는
구신이 없는 사주예요. 인시가 아니라 인시니까 갑인시가 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병무약하다. 비단 병이 있으면서 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생저병신, 병신을 갖다가 또 도와준다. 저 병화를 병신으로 보는 거예요. 피즉 저기 앞에 명제는 청전만선, 이거는 또 과거에 급제를 했지만, 그리고 명리양자는 했지만, 차즉 기서공포라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 벼틀기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저 서자는 벼틀에서 이렇게 실이 있으면 그 실을 둘러둘러 맞는 나무예요. 그걸 허공에다 이렇게 날려서 벼틀을 짠다든지 뭐를 하고 수주대토,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나무 이렇게 베고 나면 이 주자가 그 주자잖아요. 예. 등거리, 나무 등거리에서 토끼가 와서 탕 부딪혀갖고 죽기를 기다리는 거. 그런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예요. 더 옥거리는 것은 인신 요충, 그렇게 충을 그렇게 쉽게 하겠어요? 묘목은 조지, 돕고 있다. 인수가 오히려 상했다. 그러니까 신월이 오히려 목세가 강해요. 이렇게 목이 강한 바람에 신월이 오히려 다 금결이 되는 뜻이 있는 거죠. 반상 모간 금결했다. 또한 월거는 곧 육친이라, 육친이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형제고요. 그런데 미명 분형 파부라고 해서 형벌이나 또 파부는 이거 가마솥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깨지는 거죠. 박살을 냈죠. 제자 모산, 재물과 재산이 흩어졌다. 비록 아까 임진대운이죠. 방신급병함으로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었으나 초유, 신묘, 경인 때문에는 동방부군지금이라 결국은 이제 뒤집는 거예요. 앞에와는 좀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명, 미능, 진취, 공명이 나갈 수가 없었다. 가업은 불과 소강, 그래서 조금 편안했을 뿐이다. 그러나 격이 바르고 국이 진짜이므로 인수가 병령함으로 소위 금의 광달, 어떠냐면 이렇게 이게 소매금자거든요. 품어요. 그래, 내가 큰 꿈을 한번 멀리 펼쳐볼까 라고 하면서 팔도 제과, 팔도 이렇게 저렇게 북두칠성 있죠. 팔도 8마리 제주가 타고 지나쳤다는 거죠. 다투기를 마치 원령의기, 용의 원기를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화필토라는 건 무슨 화 해서 제가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렇게 좀 해놨죠. 금년화, 백년화, 홍년화, 청년화, 흑년화가 된 듯하다라고 했죠. 오화필토하고 마치 휘날리는 것은 삼화문장이라. 일단 격국을 정인격으로 보니까 좋게는 설명을 하세요. 정인격으로. 이 팔격을 설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유독 거리는 것은 월간에 투출한 취양, 이놈의 양, 병화, 거리는 것은 취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취향이라 난면, 뭐가 면하기가 어렵냐? 주침창에 아주 푸른 바다에서 구슬이 깊이 들어가는 거, 그것을 면할 수가 없었다. 순하기는 봐도 그 발음 때문에 순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뭐를 받아들이냐? 그 발음을 받아들이는 건 막비명하라. 명이 아닌 것이 없다 라는 거예요. 명이 아닌 것이 없다. 명으로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임술시와 갑인시의 차이네요. 임술시와 갑인시의 차이. 자, 유차수조 관지, 이건 이제 철저선생님의 말씀이에요. 자, 1호부터 여러 차례 여러 수조에 보았는데, 격국은 불가지 일론이라. 격국은 하나를 붙들고 논할 수가 없다. 불구
제, 관, 인수 등의 격 등에 불구하고도 더불어 일주는 무간, 일주는 간지로 치지 말아라. 이건 아주 격국론의 특수죠. 예, 격국론의 일주 무간, 일주는 간지가 아니다. 왕죽 의역, 왕한죽 눌러주고 그 강한 기운, 쇠한죽 붙들어주는 것은 인이 왕하면 설관, 의제, 인이 왕에서 관을 설하면 마땅히 재성이 있어야 된다. 제극인을 해있죠. 예. 인수가 쇠했는데 재성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비겁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론은 불역지법 바꿀 수가 없다. 예, 이런데 이렇게 써놓은 것을 유차 수조 간지 한 대를 뜨거니 설하고는 이렇게 이제 아쉽게 해놨어요. 이건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맙시다. 설하고는 30번. 제가 여기다 좀 써놨네요. 예. 참고로 천미에는 없고 징에 있는 간명 척결을 옮겨 놓았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30번인데 유차 간직건대를 빼고 간명 척결이라고 이렇게 뜨거니 해놨어요. 용지간성, 관성을 쓸 때는 불가상, 상하면 안 된다. 불영관성, 그러면 진가 다 해야 된다. 아주 깨끗이 없애져야 된다. 상진해야 된다. 용지재성이면 불가겁, 겁질 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쭉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용지인수하면 불가괴, 인수를 쓸 때는 떼지면 안 된다. 예, 그리고 만약 인수를 쓰지 못한다라고 아주 깨끗이 없애버려라. 싹 없애버려라. 용지식신이면 불가탈, 식신을 쓸 땐 탈식이 되면 안 된다. 불용식신이면 깨끗이 없애버려라 라고 했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한 걸 제가 전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참간, 간, 논, 채용, 쇠왕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건 일반적인 거니까요. 그래, 유차간직건대라고 이런 수조를 본 거에 대해서 이 양반이 설하고 씨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요게 이제 여기가 임철조 선생이 이렇게 유차 수조 관진대라고 하고 이걸 싹 빼버리고 저걸 집어넣더라라는 거죠. 강명절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도 역시 마찬가지 앞에 사주와 똑같아요. 천간으로다가 한 4대운, 임진대운도 좋고요. 임진대운도 좋고, 임진대운은 확실히 좋죠. 88번. 그리고 천간으로 5년 좋더라. 예, 맞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좋고, 이거 좋죠. 이 뒤에까지 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앞에 사주만은 못한다라고 평가를 하시지만, 대운이 같이 흐르는 바람에 이 대운이 제일 좋았다. 그래서 성품을 얘기하죠. 뜻은 좋고 참말을 따르는 듯하고 이런 식으로 막 휘황찬란하게 설명을 하시지만 대운만큼은 같이 흐르기 때문에 그러나 앞에 명조보다 못한 이유는 있다. 여기가 임술부터는 이미 비겁이 구신이 되는 바람에 격국놈이고요. 비겁이 구신이니까 구신을 쓸 수가 있잖아요. 구신을 일간은 쳐다보지 말고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앞에 명조보다는 이 명조가 못하다. 앞에 명조는 청전만선을 하는데 이 사주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갔죠. 오늘 날씨가 참 춥습니다. 지금 실외기온이 오늘 최저기온이 영하 11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코로나 주의 좀 하시고요. 요게 이제 8격에서 두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체형인가 나와요. 영양요괴란 이미 기허다라는 건, 이 영양요괴란 무슨 뜻이냐면, 지난번에도 강의를 했지만, 이 그림자 양자예요. 그리고 메아리 양자잖아요. 헛거예요, 헛거. 헛것을 갖다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비었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잡기 재관도 불가고, 그 잡기 재관이다? 그러고 얽매이지 말아라. 얽매일 필요는 없다.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강의는 또 이렇게 해서 비청목마니 뭐 이런 거에 다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영향력.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영향이라는 건 그림자와 소리만 있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왜 거기다 얽매이냐라는 거예요. 비천목마 맞잖아요. 뭐가 비천목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강의는 영향력의 기허, 위허를 강의로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격을 정단 선생님, 임철초 선생이 격만큼은 이거 격을 가지고 억지로 꿰매려고 했는데 조금 엉성하죠. 예, 좀 엉성한 건 확실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